쇠소틀 타고 온 자. 일부 궁핍의 그림자. 성종 4년 구례. 박성로의 집은 마을 끝자락 개울 건너편에 있었다. 백정의 집은 언제나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서 나온 고기는 먹으면서도 그와 같은 우물물을 마시는 것은 꺼렸다. 아베 배고파요. 5살 난 막내딸 보기가 바짓가랭이를 잡아당겼다. 박성로는 빈 독 앞에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었다. 작년 가을 흉년 이후 도축할 소도 되지도 없었다. 양반들도 제 입에 풀칠하기 바쁜 판에 누가 고기를 사 먹겠는가. 보가 조금만 참거라. 아베가 내일 뭐라도. 또 내일이구려. 부인 순덕이 쌀독을 덮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내 생각이 있어. 생각? 지난번에도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니 빚만 늘었잖소? 박성로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 봄 그는 엿장수 행세를 하려 했지만 미천도 없이 시작한 일이 될 리 없었다. 밤이 깊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박성로는 홀로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하늘 한편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유성이었다. 아니, 유성치곤 너무 크고 느렸다. 마치 거대한 쇠솥이 불타며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성로는 벌떡 일어났다. 빛은 보성 쪽 산 너머로 사라졌다. 저게 뭐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묘한 흥분이었다. 여보, 여보. 그는 부인을 깨웠다. 순덕은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보았소? 하늘에서 불덩이가. 그래서요? 저게 하늘의 조짐이 아니겠소? 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영감 설마. 들어보시오. 요즘 사람들이 뭘 가장 원하는지 아시오? 풍년이요. 풍년. 만약 하늘에서 신령이 내려와 풍년을 예언한다면 안 됩니다. 순덕이 박성로의 옷깃을 잡았다. 제정신이요? 그런 헛소리를 지어내다간 목이 달아나요. 여보, 우린 이미 죽어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아이들이 굶어 죽소.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역적으로 죽긴 싫소. 부부는 밤새 다투었다. 하지만 박성로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부 괴물의 탄생. 열흘 후 박성로는 보성장터에 나타났다. 그는 사흘 동안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귀를 열어두었다. 누가 부자인지, 누가 바둑을 좋아하는지, 어느 주막이 사람이 많은지. 백정일을 하며 익힌 관찰력이 쓸모가 있었다. 김진사 댁이 어디더라? 저 언덕 위 기와집이지. 바둑 미치광이라 소문났네. 한양까지 올라가서 기사들 찾아다닌다더군. 박성로는 빙그레 웃었다. 어릴 적 마을 서당 뒤에서 훔쳐보며 익힌 바둑, 그게 이제 쓸모가 있을 줄이야. 그날 밤 박성로는 집에서 가져온 큰 녹그릇을 머리에 얹어보았다. 동네 무당에게 빌려온 붉은 천으로 머리를 감쌌다. 거울은 없었지만 물에 비친 제 모습이 제법 괴이해 보였다. 영감. 순덕이 헛간으로 들어왔다. 남편의 모습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여보, 이미 시작했소. 돌이킬 수 없소.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쩌려고. 박성로는 부인의 손을 잡았다. 순덕은 흐느꼈다. 당신이 잡혀가면 우리 가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 하오. 들키지 않게. 사흘 후 보성 읍내 큰 주막. 점심때가 지나 한가한 시간이었다. 박성로는 평범한 행색으로 주막에 들어가 구석에 앉았다. 주인 영감을 유심히 관찰했다. 겁이 많고 욕심이 많아 보였다. 완벽한 표적이었다. 주인장, 이 근처에 이상한 일 없었소? 이상한 일? 사흘 전 밤에 하늘에서 큰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주인 영감의 눈이 커졌다. 아, 그거. 나도 봤소. 산이 온통 붉게 빛나더군. 박성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목격자가 있었다. 이제 거짓말에 진실을 섞을 수 있었다. 실은 내가 그걸 가까이서 봤소. 뭐라고? 박성로는 목소리를 낮췄다. 거대한 쇠속 같았소. 그 안에서 사람이 내려왔소. 주인 영감은 숨을 죽였다. 박성로는 계속했다. 키가 한 길은 되고 온몸이 벌거벗었는데 붉은 가죽으로 머리를 덮고 있었소. 그자가 내게 말했소. 올해는 대풍이 들 테니 성을 수축하라고. 거짓말이겠지. 거짓말?
그럼 주인장이 본 그 불빛은 뭐였어? 주인 영감은 말문이 막혔다. 박성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였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소. 하지만 그자가 다시 온다 했소. 아마 여기 이 주막에. 잠깐. 언제 온다고 했소? 글쎄 그건. 박성로는 교묘하게 말을 흐렸다. 확답은 하지 않되 가능성은 남겨두는 것. 닷새가 지났다. 소문은 보성 읍내에 퍼졌다. 하늘에서 신령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박성로는 그 사이 구례와 보성을 오가며 조금씩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렸다. 내가 직접 봤는데 주막에서 밥 한 마를 먹더군. 막걸리를 한 소반이나 마셨다던데. 부잣집에서 바둑까지 뒀다더라. 이야기는 스스로 살이 붙어 자라났다. 박성로는 흐뭇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흉년에 지친 백성들에게 풍년이라는 단어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박성로는 드디어 움직였다. 이른 새벽 주막이 아직 텅 비었을 때였다. 그는 붉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몸에는 헐렁한 누더기를 걸쳤다. 멀리서 보면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도록 주막 문을 벌컥 열었다. 주 주인장. 주인 영감이 뒤에서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성로는 일부러 어깨를 펴고 천천히 걸었다. 키가 큰 편이라 위압감이 있었다. 밥을 내오라. 누구시오? 하늘에서 왔다. 주인 영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박성로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 빨리. 주인은 부들부들 떨며 부엌으로 뛰어갔다. 박성로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얼마 후 밥이 나왔다. 박성로는 평소보다 천천히 그러나 많이 먹었다. 한 말까지는 아니어도 10그릇은 비웠다. 막걸리.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가 나왔다. 박성로는 대접으로 5잔을 들이켰다. 금년엔 대풍이 들 것이다. 정말이요? 내 아우도 곧 내려올 것이니 두 번째 풍년도 있을 것이다. 주인 영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박성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 박성로가 쏘아보았다. 주인 영감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받을 수 없소. 박성로는 천천히 주막을 나섰다. 뒤에서 주인 영감이 마당에 엎드려 절을 했다. 삼부 거짓의 눈덩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정말 주막에 나타났대. 주인이 직접 봤다잖아. 밥을 한 마리나 먹었다더라. 박성로는 집에 돌아와 순덕에게 쌀 한 마를 내놓았다. 어디서 났소? 주막 주인이 줬소. 자기가 먼저. 순덕은 쌀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영감. 이제 그만하시오. 제발. 여보 이제 시작이요. 이 정도로는 겨울을 못 넘기요. 하늘이 벌을 내릴 거예요. 하늘은 이미 우리를 벌하고 있어. 궁핍으로. 박성로는 아이들이 쌀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보름 후 박성로는 두 번째 행동에 나섰다. 목표는 김진사댁이었다. 그는 사전에 진사댁 하인들에게 슬쩍 물었다. 김진사 어르신께서 바둑을 좋아하신다던데? 좋아하신다고? 미치셨지. 하루 종일 바둑판만 들여다보신다니까. 완벽했다. 어느 후 박성로는 김진사댁 대문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붉은 천은 쓰지 않았다. 대신 깨끗하게 빌려온 도포를 입었다. 멀리서 온 선비처럼 보이도록. 주인 어르신께 말씀 좀 전하시오. 누구신데요? 하늘에서 온 자의 벗이라고.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막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것이다. 잠깐만요. 하인이 뛰어들어갔다. 얼마 후 김진사가 직접 나왔다. 60대 노인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그대가 그 신령의 벗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분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 대감께서 바둑을 좋아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대감과 한판 두고 싶어 하십니다. 김진사의 눈이 빛났다. 회의론자였지만 바둑이라는 단어 앞에선 무장해제되었다. 그분이 직접?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입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좋네. 들어오게. 사랑채의 바둑판이 펼쳐졌다. 박성로는 긴장했다. 바둑은 자신 있었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였다. 첫 수가 놓여졌다. 김진사는 정석대로 시작했다. 박성로는 조금 비정석으로 응수했다.
진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재미있군. 한 시즌이 넘게 대국이 이어졌다. 박성로는 일부러 이기지도 지지도 않게 팽팽하게 끌고 갔다. 그대 제법이군. 그분께서 알려주신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고수이시겠어. 박성로는 술을 놓으며 슬쩍 말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올해 대풍이 든다 하셨습니다. 주막에서도 그리 말했다지? 예. 그리고 그분의 아우도 곧 오실 것이라. 아우? 그럼 내년에도 풍년입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군. 대국은 박성로가 반집 차이로 졌다. 일부러였다. 이기면 의심받을 것이고 크게 지면 실망할 것이다. 다음에 또 오게. 그분께 내가 제대국을 청한다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박성로가 나서려는데 김진사가 불렀다. 잠깐. 심장이 철렁했다. 이걸 가져가게. 하인이 쌀 2마를 가져왔다. 박성로는 극구 사양했지만 김진사는 우겼다. 신령의 벗에게 인색할 순 없지. 사부 통제 불능. 한 달이 지났다. 박성로의 집엔 쌀이 쌓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점을 치러 왔다. 아니, 정확히는 신령을 보러 왔다. 지금은 외출 중이십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신령의 일정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선물은 두고 갔다. 쌀, 콩, 심지어 은전까지. 순덕은 점점 수척해졌다. 영감, 이제 그만하시오.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여보, 조금만 더. 겨울 양식만 채우면. 겨울 양식은 벌써 넘쳤잖소. 그럼 내년 봄까지. 순덕은 남편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그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거짓말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박성로는 악몽을 꾸었다. 붉은 쇠솥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안에서 거대한 존재가 나왔다. 그것은 박성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나를 사칭했느냐? 박성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옆에서 순덕이 깨어 있었다. 또 꿈꾸셨지요? 아니요. 영감, 우린 벌을 받을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하시오. 멀리 도망갑시다. 아이들 데리고. 박성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두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성종 4년 7월. 의금부에 첩보가 들어왔다. 보성과 구례에서 요상한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문? 하늘에서 괴물이 내려와 풍년을 예언한다는. 의금부 도사위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백성을 혹하는 요원이로군. 조사하라. 밀정이 파견되었다. 그는 보성주막으로 갔다. 그 신령을 정말 보셨소? 물론이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떻게 생겼던가요? 키가 엄청 크고 붉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지금은 어디 있소? 구례에 있다는군. 박성로란 사람 집에. 밀정의 눈이 빛났다. 사흘 후 의금부 관속들이 구례 박성로의 집을 포위했다. 순덕이 빨래를 널다가 그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구나. 박성로는 헛간에 있었다. 그는 관속들을 보자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박성로냐? 그렇소. 의금부명에 따라 너를 체포한다. 아이들이 울었다. 순덕은 남편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포승줄에 묶인 박성로가 끌려가려는 순간 그는 순덕을 돌아보았다. 여보.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이었다. 오부신문. 한양 의금부. 박성로는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느냐?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정말 하늘에서 괴물이 내려왔단 말이냐? 보성지경에서 쇠솥이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도사위원은 한숨을 쉬었다. 박성로, 내가 만약 순순히 자백하면 형을 감할 수 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괴물은 어디 있느냐? 내 집에 왔다며? 왜 아무도 보지 못했느냐?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원은 피식 웃었다. 그럼 너만 보이는 개로구나. 그렇습니다. 이틀 더 신문이 이어졌다. 박성로는 처음엔 버텼다.
하지만 고문이 시작되자 무너졌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백하겠느냐? 예. 박성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늘에서 유성을 봤던 것, 주막에서 연기한 것, 김진사 댁에서 바둑을 둔 것,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 왜 그랬느냐? 굶주리고 궁핍해서.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그래서 백성을 속였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형조판서 권조가 최종 판결문을 작성했다. 유언을 퍼뜨린 죄, 백성을 혹한 죄, 재물을 편취한 죄. 장 100대에 처하고 유배 3천리에 처한다. 육부 유백일, 성종 4년 8월. 박성로는 곤장 100대를 맞았다. 등과 엉덩이가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죽어 있었다. 의주로 가는 유백일. 한 달이 넘는 여정이었다. 박성로는 수레에 실려 북으로 향했다. 길에서 그는 생각했다. 순덕의 마지막 눈빛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그리고 자신이 지어낸 괴물을. 나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괴물이 된 건 나였구나. 의주 유배지. 박성로는 변방의 작은 움막에 배정되었다. 추웠다. 구례보다 훨씬 추웠다. 어느 겨울밤 그는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문득 유성 하나가 떨어졌다. 박성로는 피식 웃었다. 저번엔 저걸 보고 욕심을 냈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그저 조용히 유성을 바라보았다. 순덕아, 아이들아.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다. 얼어붙은 땅에 떨어진 눈물은 금세 얼음이 되었다. 성종 6년 봄. 박성로는 사면되었다. 2년 만이었다. 그는 남쪽으로 걸어 내려왔다. 한 달이 넘게 걸어서 구례에 도착했다. 집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이웃에게 물으니 순덕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했다. 박 씨는 다시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박성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빈집에 들어가 마루에 앉았다. 먼지가 쌓인 마루. 깨진 독. 쥐가 갉아먹은 문짝. 그는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질 무렵. 박성로는 개울가로 나왔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난 무엇을 얻으려 했던가? 쌀? 돈? 아니었다. 존엄이었다. 백정으로 태어나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한 삶. 한 번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받드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다. 박성로는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다시는 하늘을 속이지 않으리라. 그는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괴물은 없었다. 괴물은 처음부터 땅 위에 있었다. 바로 자신의 내면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